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0년 4월 교육청 나형 20번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두 함수 f와 g가 등장하고 있는데 내가 요 놈을 딱 비교해 봤더니 fx는 2의 x제곱 뭐 지수함수고요. gx 같은 경우는 그 놈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라는 것이 보여. f와 g는 그런 관계이고 양수 a와 b에 대해서 b값은 a보다 크대요. 요 놈에 대해서 이제 조건들이 등장합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시켜주는 무엇을 구하여라? 결국은 이제 a, b를 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fx하고 y는 gx라는 이 두 직선, y는 a, y는 b. 아, 곡선 두 놈하고 이 직선 두 놈,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아마 곡선 모양으로 그려지긴 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제 이 뭐랄까 모양 자체를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직사각형이든 뭐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부분의 넓이가 6이라고 나와 있고, 자, G 인버스 B에 해당되는 놈하고 F 인버스 A, 뭐 갑자기 이제 역함수의 꼴로 등장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G 인버스 B다. 이것은 역함수를 구하거나 뭐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뭐 물론 역함수 구한 다음에 B 집어넣어도 돼요. 로그꼴로 표현될 거야. 이렇게 해도 됩니다. G 인버스 B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놈을 내가 P라고 잡는다. 뭐 능K라고 보통 우리가 하는데 그냥 PQ로 좀 적도록 할게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GP에 해당되는 놈이 B가 된다. 뭐 이런 관계 그냥 이용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P를 집어넣은 것이 B가 되었다. 그럼 P에 대해서 대응되는 함수값이 B가 되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F 인버스 A에 해당되는 놈은 뭐 Q라는 놈을 우리가 잡잖아. 그러면 FQ에 해당되는 놈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뭐 이런 것들. 괜찮죠? 아니면은 B에 대한 역대응, X좌표를, 결국 이것은 X좌표를 말하게 돼요. G 인버스 A가 F 인버스 A가 된다라는 것은 또 이 A 값에 대한 역대응. 그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그래프 가지고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여줘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뭐 이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아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 왜? 일단은 그래도 F와 G를 우리가 나타내긴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곳에다가 이제 한번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수함수 그래프 요 놈을 이렇게 해서 빠밤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그래도 좀 이제 매칭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요놈들에 대해서 이제 평행이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등등 왜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냐? 하는 게 힘들지? 자, 요놈이 있고요. 비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긴 놈 있죠? 요 놈이죠. 자, 이것을 자 이만큼 평행이동을 딱 시켰어요. 그냥 적당히 2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이것이 fx고요. 어떤 거? 2의 x제곱. 요 놈은 평행이동시킨 gx, 2에 대해서 x-2제곱.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양수 a와 b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요 놈이 나와 있고 a, b에 해당되는 것을 나타내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그냥 상수함수 뭐 y는 a라는 놈이 있고 또 하나의 상수함수 y는 b라는 놈을 선생님이 찍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럼 결국 이제 이 안에서 그러면 y는 a라는 놈이 있고 a는 b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y는 b라는 놈을 하나 그냥 여기다 그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곳에서 결국 색칠된 곳은 이제 이곳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넓이라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가 무엇이 되었다? 네, 6이 되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사실 처음에 얘기했죠. 뭔가 평행이동 통해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얘 안에서, 요놈 안에서 이것이 같아지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은 딱 포인트가 이곳에 있습니다. 딱 얘네들인 거야. 그래서 자, 이 부분의 넓이가 결국은 요놈과 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해당되는 요놈은 원래 있는 거야. 되셨죠? 그럼 우리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걸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면 되냐면 이렇게 생긴 요 놈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이것이 6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먼저 해내야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다. 평행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요 길이, 어떤 길이? 이만큼의 길이는 2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근데 넓이가 6이라는 이 단서가 바로 그럼 이 높이는 3이 되는구나. 이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b-a라는 값은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인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해낼 것이냐 그건데, 자, 잘 보셔야 돼요. 딱 보면은 선생님이 조금 두껍게 해가지고 위치를 잡아볼게요. 두껍게 해서 어떤 지점이냐면 B야, 빰빠라빰빰빰 이곳입니다. 딱 이렇게. 그리고 어떤 거냐? A야. G 인버스 B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곳이 B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B에 대한 GX라는 함수의 역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차피
G 인버스 B가 뭔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수의 관계에 의해서 G 인버스 B는요. G 인버스 B는 P야. 그치? 그냥 이렇게 가정해 놓고 나서 그러면 GP는 B야. 그러면 여기가 P구나 이렇게. P일 때 B구나. G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도 돼요. 괜찮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A를 먼저 잡을게요. 그러면 F 인버스 A라는 것은 뭐냐? A에 대한 또 무엇이 되는 거야? 역대응. 이곳을 또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곳 A의 역대응이다. FX라는 놈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괜찮지? 근데 또 뭐냐? F 인버스 A가 얼마인지 그냥 Q라고 가정해 놓고 나서 FQ는 A가 된 거야? 그러면 FQ는 A구나. 그럼 여기가 Q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잡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진짜로 그냥 역함수를 구해버렸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냥 굳이 쓰자면 자, 역함수는 선생님이 스피드하게 그냥 구할게요. G에 대한 역함수다.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 G 인버스를 구하게 되면요. 로그 2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뭐가 되는 거고 얘는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요 놈이. 이게 그냥 G 인버스 구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F 인버스는 뭐냐? 그냥 로그 2의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예 이 상태에서 지금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 P에 해당되는 놈이 결국은 G 인버스 B를 말하는 거고 Q에 해당되는 놈은 F 인버스 A, A에 대한 역대응이다. 자,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표현해 줄 수는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왜 뭐 역함수 미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사실은 이제 좀 시각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그냥 진짜로 인버스를 구하셔도 됩니다. 아셨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요 놈이 그냥 G 인버스 구한 거예요. X축으로 이만큼이면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걸로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로그 2의 X다? 그럼 이것은 그냥 F 인버스 X. 아마 이렇게 집어넣어서 푼 친구들이 더 많을 거야. 어떤 때는 이런 기하적 해석보다는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이건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림들은 좀 이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기억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만 한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다 그냥 B 집어넣고요. A 집어넣으면 A, B 관계가 진짜로 그냥 만들어져요.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접근했기 때문에 이 모양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것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놈 찾아놓은 거야. B-A라는 것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일단 찾아놓은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럼 선생님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예정이십니까? 자, 이거죠. P에서 Q를 빼잖아? P에서 Q를 빼잖아? 그치? 이게 왜 이거니까? 봐봐. G 인버스 B를 P로 둔 거고 F 인버스 A를 Q로 둔 거란 말이야. 그러면 P에서 Q를 뺀 게 그게 로그 2의 6이야. 됐죠? 근데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P라는 것은 뭔데? 그래. P라는 놈은 바로 여길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에 대해서 P에 해당되는 놈은 이거를 말하는 거니까 이 B에 대해서 대응되는 놈이죠. Y 값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 뭐냐면 이 P에 해당되는 놈은 P를 가지고서 이 식에 넣었을 때 2에 대해서 P-2제곱이다. 그것이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렇게. 사실 뭐 역함수 구하는 과정이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거긴 하지만 괜찮죠? 그럼 P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은 로그 2의 B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인버스를 구해놓고 나서 그냥 B 집어넣는 거랑 결국은 똑같아요. 그 다음 또 봐봐. Q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Q를 집어넣었어. 누구에다가? 이번에는 2의 X제곱에다가 Q를 대입하는 거죠. 그것이 A다. 그러면은 2에 대해서 Q제곱은 A가 된다. 그럼 여기서 Q에 해당되는 놈은 얼마가 된다? 로그 2의 A가 된다. 아마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선생님 왜 이렇게 돌아가는 풀이 같죠? 라는 느낌 들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그냥 얘기했잖아. 편하게 하시라고요. 선생님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요. 이렇게 따라가는 과정도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잡는 것 자체는 이제 지금 이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것까지 하지 않아도 계산이 되는 문제는 맞아. 왜? 이런 풀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있는 아니면 좀 이제 뭔가 기하학적 요소들을 담고 있는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꼭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여주고 싶었다. 뭐 그냥 그거예요. 자, 그냥 쉽게 이걸로 가도 됩니다. 자, 더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입니까? 요놈 관계를 이제 얘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P 자리는요. 로그 2의 B가 되고요. 플러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Q라는 놈은 얼마가 된다? 로그 2의 A가 돼요. 그것이 뭐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로그 2의 6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 놈을 가지고서 식을 정리해 보게 되면 로그 2에 대해서 A분의 B라는 요 놈은요. 이거 두 개 먼저 계산한 거고 2를 넘겼다. 그럼 그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로그 2에 대해서 바로 할게요. 2를 넘기게 되면 빼기인데 그건 어차피 로그 2의 4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 되는 거냐면 4분의 6이 되어서 2분의 3이 되었다.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A와 B의 관계는 뭐냐면 A분의 B가 2분의 3이다. 그래서 이 B는 무엇입니까? 3A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오면 되고. 자, 잠깐 공간상 여기 살짝 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럼 요 놈하고 결론적으로 이거야. 요 놈하고 누구? 처음에 찾아놨던 요 놈. 이 두 놈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연립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초반에 그냥 뭐 번호. 자, 괜히 썼네. 뭐. 어차피 두 개를 연립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요 놈하고요. 딴따라딴딴딴 누굽니까? 네, 요 놈하고 요 두 놈을 가지고서 우리가 결국 이것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B 이거 눈으로 딱 계산될 것 같은 느낌으로 문제를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럼 B에다가 2분의 3 A를 넣어주게 되면요. 자, 2분의 3 A를 넣었다. 그럼 2분의 A가 될 것이고, 그럼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6이 될 것이고요. 그럼 B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B 값은 9가 되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A 플러스 B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답이 저기 있는 거 봐야 되는 건데, 자, 저렇게 해놓고 나서 계산했고요. 답은 1번 15가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확보가 됐구나. 선생님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밀어놨는데 답은 그래도 몇 번 된다는 거? 1번 된다는 거. 자, 참고로 이거 그냥 바로 여러분들 그냥 인버스 구하셔가지고 그냥 계산하셔도 무관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하지만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보통 이제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이 얼마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상황들을 이 좌표 평면에다 그냥 한번 같이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